서울 부산대학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는 그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학생증 준비됐으면은. 자, 우리 학생들은 학생증. 자, 지금 학생들 학생증을 보면서 부산대학 학생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기 위한 지금 포토타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만큼 지금 망가지고 정의와 공정이 사라졌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참 이게 학생들이 나서서 뜨거운 혈기들이 나서서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일념으로 지금 오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들어주세요. 학생들 지금 자기들의 학생증을 지금 다 방해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어르신 앞에 나와주세요.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부산대. MBC 아니에요? MBC. 저번에 왔을 때 MBC 맞아요. 기자증 확인하세요. 기자증 확인하세요. MBC라고 MBC 기자라고. 서면 집회에 나왔었잖아요. 서면 집회에 왔었잖아요. MBC야. 맞아. MBC는 물러가라. MBC 맞아. 부산대 화이팅! MBC 꺼져라! 아까 그 MBC. 여러분, 잠시 후 5분 뒤 부산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은 질서를 지켜서 시국 선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다. 고맙다. 부산대. 감사합니다. 부산대 학생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그구나. 국민들이 그구나. 부산대 입학하고 싶다. 우리는 그구가 아니라 국민들이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구나. 국민입니다. 공정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YTN도 방송은 공정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YTN도 요즘에 편파적인 방송 많이 하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립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이쪽에 지금 주최측 통지를 따라주시고 경찰 측에서 이쪽 차선 하나를 열어주셨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해 주셔서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도로 올라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상적으로 불러주세요. 네, KNN, YTN, 아까 MBC는 왔다가 지금 쫓겨가다 싶겠습니다. 질서 있게 시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숙하게 시국선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놔주세요. 일단 놔주세요. KBS 왔는데. 네, 현재부터 사회자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 똑바로 해라. 네, 여러분 이제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부산대학교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화이팅! 태극기를 드시는 청년분 나오셔서 국민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기자입니다. KBS 기자예요. 일단 저기 행사가 시작되니까 정리해 주세요. 최초 질서 요청에 따라 여러분들 정리해 주세요. 국기계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열사 및 호국영령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신 국민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산대학교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17학번 김현철입니다. 오늘 시국선언은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총 5명의 부산대 학우분들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학번 대학원생 박준혁 학우님께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부산대학교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효원인으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인 사법부의 폭정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 북마항쟁이 시작이 된 부산대학교에서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29번의 탄핵과 같은 입법 독재에 저항하고자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걸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대통령 탄핵 반대에 동참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민들로 하여금 야당의 입법 폭주와 부정선거, 불편한 언론과 사법부의 행태를 깨닫게 했으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와 법치를 흔드는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모든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첫째, 야당은 입법 독재로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고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야당은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그마치 29번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검사와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키고 출근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켰으며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소유의 입법 독재로 국정 운영을 완벽히 마비시켰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으며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도하면서 행정부를 철저히 마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국익과 국민, 특히 청년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으며 국회에는 오로지 야당의 이권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시켰으며 동해가스전 예산 삭감, 마약 수사 예산 삭감, 청년 일자리 지원과 저출산 대책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드론으로 주요 군시설과 국정원을 촬영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국가의 안보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작 국익에 도움되는 법안들은 전부 반대하면서 양곡법, 국회 감청법과 같은 공산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부패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선관위의 부패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묵살했으며 사법부 역시 그 어떠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조사의 비협조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으며 스스로를 부패한 내부 카르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위원장이 대법관인 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4명이 이 선관위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시선과 감시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부패하고 편향된 사법부와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눈감은 언론입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저버린 채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오로지 특정 세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 우리법 연구에 소속 판사는 3%에 불과하나 그 3%에 속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현재 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4명이 불의한 재판관이고 역시 그 우리법 연구에 소속으로서 이는 사법부 내 부패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의 집행 과정에서도 수많은 절차상의 하자를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수사와 체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자 안으로 쳐들어가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 대통령의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당했으며 공수처는 자신들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강행하는 비상식적인 몰권을 자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마땅히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입법부와 부패한 사법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유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저들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부산대학교 선후배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선언합니다. 교원님들 법기주의자 대표 박준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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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년 대학생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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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밝힐 것이며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갈 청년이자 국민으로서 그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입니다. 먼저 강준우 하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다. 화이팅! 현수막.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16학번 컴퓨터공학과 종합학생인 강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제 꿈 때문입니다. 제 꿈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주신 분들을 보니까 깨달으신 분들은 다 깨달으신 것 같은데 아직 본인을 중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단어들로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 그 무지들로 촉발된 본인의 나약함을 숨기고 있는 중도, 정치적 중립들에게 전합니다. 잘 때 생각나도록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을 중도, 정치적 중립이라고 본인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 그로 촉발된 나약함을 숨기는 애들에게 전합니다. 본인은 파도가 치는 대로, 바다가 부는 대로 떠다니는 돛담배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는 물 밑에서는 파도를 조종하려는 자들이, 구름 위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는 자들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법 행위 위에 쌓인 졸속 심판,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이적 행위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고, 둘째, 국내 언론의 조작질과 속임수 수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TF의 연극 재판을 깨달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총알과 화약 한 줌 없는데 왜 전쟁이냐? 한계를 초월한 전쟁인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론을 속이고, 언론을 장악하여 머릿속을 오염시키고, 공산주의 법원을 만들고, 공산주의 간첩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에는 수사가 없으니 29건의 탄핵과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민주노총 간부에는 간첩을 심어 102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지령문에는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들이 들어있습니다. 남녀 갈등 유발, 검수 완박, 공수처 설립, 부정선거 음모론화, 반일 감정 촉발, 언론 탄압, 노조 강화, 이태원 참사 등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째, 여성 노조단체들을 내세워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 천시당으로 깊이 인식시켜라. 둘째, 9번째, 검찰개혁안에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집중 공격하라. 11번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오는 적폐물을 없애라. 12번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조선일보 폐간 운동본부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여라. 17번째, 윤석열과 일가 접속, 핵인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윤석열의 탄핵 투쟁과 불씨를 피워라. 19번째, 이태원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 세월호 참사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정하라. 저는 실제로 믿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가 통제되지 않아 지구를 파괴한다는 말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미안하다고 못 갈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지령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반일 민심을 부추기라고 북한 지령문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재판과 조사가 벌어진 일입니다. 김정일에게 USB를 넘겨 구조와 변호사가 고발하였습니다만 USB 내용이 국가기밀 3급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다른 말로 국가기밀을 김정일에게 USB에 담아서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문대가리. 북한 석탄을 밀반입하고 불법 환적한 석반이 부산에 억류된 것을 6개월 동안 은폐하고 미국이 이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가기밀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알려 조사를 받았으나 외교적인 이유로 그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개 모두 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는 사람 계십니까? 문대가리. 이 사람 가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에 사제 폭탄을 던진 사람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간첩 행위로 징역을 산 사람은 국회의원과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모두 아는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오죽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공산주의자의 손에 들어간 상황에서 계엄은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의 권한이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것처럼 선동하고 내란으로 선동하였는데 탄핵 소추안에서는 내란죄는 뺏어 재판하고 공수처는 16차례 영장을 기각당하고도 서부지법으로 가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뒤 불법 구속을 하였습니다.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위증까지 했습니다. 헌법학 책을 만든 허영 교수님께서는 10가지 위법 행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재는 법을 어기고 7일간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했다 간주한다. 헌재는 법을 어기고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한을 지정하였다. 헌재 법을 어기고 재판 중인 사전 송부 촉탁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내란죄 철회 요구를 수용하였다.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을 안 했다. 법을 어기고 필정 각정 없이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한덕수 탐핵 심판보다 마흔여 임명을 서둘렀다. 주석서를 무시하고 150석만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잘한다. 재판관과 사건 이해 충돌을 무시하고 인권 침해 통보도 무시하고 졸속 심판으로 불공정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금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제대로 된 자격도 없는 헌법연구관 TF대 졸속 심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분노하는 대한민국의 그 상식과 국민들입니까? 맞습니다. 화이팅!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교 역사학과 20학번 교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시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입법부의 폭주,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연대한 부정선거 의혹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선관위에 계엄군 병력이 대부분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사회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닌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두의 정치적 행위요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극히 정당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으로부터 제기된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그동안 주류 정치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역하는 언론 세력에 의해 철저히 음모론으로 일축되고 목살되어져 왔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한 자들은 개표 과정의 실수다, 전자개표기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리 없다, 상관인이 존재하고 수검표 과정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더 이상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부도덕한 것인 마냥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묵살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여도 모자란 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권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를 보십시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받지 않고 수천 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전면적인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사법체계를 존중하라는데 부정선거의 주체를 원본으로 입증하라 하고 대법관이 선관위원회를 겸직하는 현사법 시스템을 무슨 수로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정당민주당과 권력이 결탁한 사법 가르들은 여당 대표의 범죄에 경위에 대한 재판은 질질 끌면서 일국의 대통령은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체포하지 않나, 공수처장이 판사 쇼핑과 더불어 서부지법이 일개 판사가 형사소수법을 제멋대로 배제하는 물권 행위를 저지르지 않나,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 단한 문자만으로 대통령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불소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왜 있는 겁니까? 대화의 법치는 그야말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잡고자 많은 애국시민분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민주당은 그렇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니 뭐니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들이 나오니까 가독검열이니 민주파출소니 국민이 발언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장이었다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20대 청년들을 만화 비틀어버리겠다는 보관을 하며 스스로 민주열세가 아닌 좌파 조체주의 집단임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수십 년간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신이 변화하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길을 나를 베개치고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개헌까지 결단한 그런 지도자가 앞으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를 참칭하는 전체주의 세력과 그에 야합하는 협작꾼들이 파괴될 것이고, 국민들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고하고 발언해야 하는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약 12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침탈할 때 총칼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선 우리 경제를 잠식하고 우리 영토를 매수하고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오염시켜 그들 스스로 하여금 나라를 발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이
2만 14년에 반복되는 법에 빠지 말라 법에 어디 있습니까? 캐나다, 호주, 필리핀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치권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관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가짜들이 대놓고 알게치고 국가의 중요 산업인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관을 방해하고 중국에 빌붙는 민주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요 21세기 을사오적입니다. 맞습니다. 대국민의 나라고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싸우자. 승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의와 진실에 대한 갈망을 지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생하는 우리들이 거룩한 싸움을 통해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웁시다. 싸우자. 정의가 승리한다! 마지막으로 구호가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이고 검증하라! 국민주권 왜곡하고 민주질서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에 힘써주신 부산 경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본과대학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부르짖으면서 탄핵 반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구속되어 있는 지금까지 쭉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국가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 그것에 연관된 수많은 단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위에 군림해 있는 중국 공산당과 맞서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도 같은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처럼 가치, 발전의 방향성 같은 대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체제 전쟁은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자유를 서서히 박탈당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현대부터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쌓아올린 이 나라의 번영이 무너집니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휘청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설임 없이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면서 왜 총성이 없습니까? 폭발도 없습니다. 죽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하이브리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몇 천만 명 규모로 추정하는 우마우당이라는 중국 사이버 선전 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중국 군사기업 텐센트는 몇 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JTBC에 1,000억을 투자하여 한국 대형 언론사가
중국 영향을 피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또 어떻습니까? 캐나다 정부 최근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터졌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계엄의 목적에 부정선거 수사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이런 맥락에도 민주당은 부정선거 얘기만 꺼내도 국민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 더, 기술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꾸준히 산업 스파이에 의해 소중한 기술 자산이 탈취되어 왔습니다. 이것들의 피해 수준은 많게는 수십조에 달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엔 우수 공산당원인 중국인이 군사 기밀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간첩법에는 주체가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간첩죄 적용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또 왜 이럽니까? 간첩의 범위를 다른 나라로 확장하자는 개정을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간첩! 민주당 간첩!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차세대 원전 개발 비용을 90% 삭감하고 원전을 폐기하려 하고 중국산 패널로 태양광 발전을 늘려서 에너지 안보를 중국에 기대게 만들려 합니다. 맞습니다. 마약이 중국과 북한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 단속을 예산을 전부 삭감합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민주당이 발의합니다. 탄핵을 29번 발의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우원식이 시진핑을 만나서 국회의장이 외교를 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간첩입니다. 이재명이 우리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표면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니다. 간첩! 또 중국과 대만에 쉐쉐 하자고 합니다. 간첩입니다. 계속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럽니까? 민주당 중국 정당 아닙니까? 빨갱이입니다. 한국 정당입니까? 때리 잡아야 공산당입니다. 간첩! 간첩 빨개 새끼들아! 빨갱이! 다시 돌아와 이렇듯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 기술의 탈취 같은 정보전, 이것들이 모두 하이브리드 전술 안에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이걸 이용해 중국은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주변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뻗치는 겁니다. 이 전술의 특징은 우리들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통해 지금이 준 전시 상황이라고 전 국민에게 두 눈 부릅뜨고 조심하라고 이런 반국가 세력을 자신이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알린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한다면 이태로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저는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는 자유와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길 지가 오래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저도 당일엔 놀랐지만 왜 그랬는지 찾아보다가 더 충격받고 그래서 대몽된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알고는 있지만 망설였던 분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부산대학교의 시국선언이 승리의 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부산을 직환했기 때문에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선입니다. 지금도 부산이 자유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산이 이번에도 또 방어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부모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정치에 빠졌다고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 나라의 버팀목이 되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수호하자. 부산 청년 대학생들이여 일어나라. 네, 다음으로는 부산대학교 김동엽 학우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부산대 21학번 정보 컴퓨터 재학 중인 김동엽입니다. 잘한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신경한 중대한 사안과 그에 따른 우리 모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선포 이후 저는 대통령께서 태양을 단행하신 배경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 자료와 다양한 정황 통해 태양의 이유와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AWEB이라는 단체가 부정선거 방식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는 자랑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 보고 있으나 해외에서 또한 부정선거 의혹 및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거리로 나와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재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용된 개표기가 AWEB 지원한 한국3위 이 박해심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정선거의 피해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탈구로 인식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내 반국가 세력으로 USAID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USAID와 연루된 단체로 AWEB이 확인되면서 미국 내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한국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모론으로
실무할 일이 아니라 언론이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은 A웹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전 세계 부정선거 테러 단체로 지목받고 있는 A웹의 구설마저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심각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위협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를 수출국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선거의 대국임을 전 세계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탄핵무효! 탄핵무효! 바로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 역시 부정선거의 배임을 분명히 하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반국가 세력의 흔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피해 공약을 밝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에 서부지법에서 상중되는 영상을 보며 경찰 버스가 시민들을 밀쳐내는 행정을 보고 그 충격에 부산에 떠나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과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그날 있었던 애국 시민들과 함께 서부지법 정원 앞에서 색깔함을 짜고 길바닥에 누우며 잘한다! 경찰이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시끄러움을 해체하는 것을 지키고 결국 해체하지 못하다 국회의원까지 그날 왔습니다. 이 순간 국민 한 명에 한 명 내 힘이 모여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날 저는 밤 10시까지 현장에서 참여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서부지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단하다! 그곳에서 애국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지금 후회할 자신이 없어서 이 자리로 나왔다. 그러자 그 청년도 자기도 죽어서 후회했던가 나왔다고 합니다. 마시고. 한 대. 이것은 경험은 저에게 개인의 의지와 행동이 모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확신과 제 공화 정부 이승만 정부 대통령 이승만 님의 정원 선언에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제가 서 있는 이곳 부마 항쟁로의
애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설이 없던 어린 시절에 이런 고민을 하고 각오를 다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뭔가 마음이 커지고 지켜야 할 것이 생긴 만큼 그 어린 시절의 각오가 무뎌지고 약해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뭔가 마음이 커지면서 각오를 행할 능력과 기회가 생기고 지켜야 할 것이 생긴 만큼 각오가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부지방 청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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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약속 하나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발표되는 그날 전국에 있는 애국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주위로 모여 최후의 목소리를 냅시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애국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1000만 명 이상의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한 명 한 명의 물결이 모여 거센 파도가 되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입니다. 맞습니다. 탄핵 무효. 그리고 그 날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날이고 국민들이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는 제2의 건국의 날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모여 다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그 어떤 누군가도 피해를 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라 지키자! 여러분, 다 같이 모입시다! 그리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길 다음에는 한국 내 공산 세력들을 몰아내고 북한 새끼 북한에게는 꼭 자유의 바람을 선물해 줍시다. 여기 있는 후배들 취업 준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운 날 이 길에서 목소리를 내냐, 몫을 하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의 피와 땀으로 건국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 모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 삼권 분립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했습니다. 잘 작동되고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 균형을 깬 줄 알았습니다. 총을 찬 군인들이 거리를 장악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단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고 계엄을 통해 저를 비롯한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탄핵난발과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 마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했고 계엄의 핵심 사유인 선관위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측의 서버에 대한 감정신청,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청, 투표자 명부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 검증신청 모두 기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선관위를 비판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선생님은 이상하게도 민주당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깨려는 존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며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 담화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계엄의 형식을 빌려 진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호소였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일이면 11차 변론이 있습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우리가 믿던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과연 안녕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모인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의를 보고 목소리를 낼 것이고 적어도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2월 10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경북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등 전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대학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아직까지 그런 시국이 자신의 일인지 알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을 깨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대통령 타해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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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청년 대학생들이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일어나! 이것으로 부산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마치며 애국가 1절에서 4절을 제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애국가 제창! 부산대학교 화이팅!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아이고 너무 앞에 가셨다. 우리 기사
이것으로 부산대학교